다음 주가 수능 디데이 100일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막 찍고 있거든 지금. 근데 이 시기에 마음이 어때? 되게 절박하잖아. 진짜 많이 노력하던 학생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지금까지 노력을 좀 덜 한 것 같다고 생각한 학생들도 이제부터는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 때가 딱 지금이야. 근데 이 시기에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말 들어봤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해? 우리 노력할 건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래. 그럼 그거 믿고 가면 어때? 노력은 배신 안 하디? 얘들 그러면 1등급은 노력을 한 거고 2등급은 뭐 노력을 좀 덜 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등급이 좀 내려갔다는 얘기는 노력을 하다가 만 거야? 아니거든. 그러니까 노력은 배신을 합니다. 노력은 배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왜냐? 노력이 왜 배신하는 줄 알아? 노력이 왜 배신하는 줄 알아? 너가 진짜 수능 당일에 해야 되는 걸 그걸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노력은 배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수능 당일에 너에게 나는 이걸 물어볼 테야. 너 이거 봐야 돼. 너 이거 보면 맞힌다? 이거 안 보면 너 문제 틀리게 돼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그런 요구 조건이 정확하게 있어 없어? 너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 없어? 아 그러면 강의 꺼야 돼. 자는 게 낫지. 없는데? 있잖아. 얘도 요구하는 게 있잖아 우리한테. 수능 당일엔 나는 너에게 수필에서 너에게 독서 지문에서 너에게 현대소설에서 나 요구하는 게 있어 정확하게. 그걸 봐주면 돼 수능 당일에.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남은 113일 동안 우리가 강의를 많이 이제 들으려고 하겠지.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할 겁니다. 그게 노력이니까. 모의고사를 많이 풀 겁니다. 그게 나의 노력이니까요. 근데 얘들아 그 노력이 여기서 요구하는 거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점수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입니다. 뭐야? 목적지가 정확해 우리는. 수능이라는 목적지가 아주 정확해. 일단 수능이 우리에게 11월 13일 날 요구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시험지 안에. 그 요구하는 내용들이 머리에 있습니까? 법지문 뭐 내는지 알아? 뭘 늘 내왔어. 고전시가의 기행시가 뭘 늘상 내왔습니까? 그게 머리에 남아있지 않으면 이때의 노력들은 전부 다 허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쌤이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거야. 우리의 노력은 배신을 하게 될 겁니다. 목적지가 없다면. 내가 요구하는 조건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 시간들이 나의 점수를 담보하지 못할 수가 있어. 그걸 방지하려고 쌤이 지금 영상을 진짜 찍고 있는 거야. 디데이 113일 남아있습니다. 이 시간은 굉장히 우리에게 절박하고 되게 중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어떤 노력을 다 하는지가 나의 점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점수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쌤이 정확하게 수능이라는 건 너에게 이런 걸 요구할 거야. 그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어도 점수가 안 나왔을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는 좀 그걸 좀 바꿔보자 제발. 왜냐면 이젠 정말 코앞에 있으니까. 하루도 허투루 쓰면 안 되거든. 수능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제발 노력해서 진짜 내 걸로 만들어보자. 이 시간이 결코 긴 시간 걸리지 않을 거야. 디데이 113일인데 디데이 100일, 90일, 80일에 이거 보고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디데이 60일도 관계없어요. 이날 하기만 하면 돼. 이 시간을 많이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걸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얘들아 고민 많잖아 우리가. 구평전에 대표적인 고민이 뭡니까? 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심플하게 생각해보자. 시간이 왜 오래 걸릴까? 일단 지문을 읽었어. 수필, 현대소설, 고전시가 읽었습니다. 머리에 남는 게 있어요. 머리에 남아있는 게 있지?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얘들 우리의 요구 조건이라는 거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문제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문제가 물어봅니다. 나 너한테 이거 요구할게. 이걸 봐. 이거 풀어봐. 봤어. 내 머릿속에 이게 정확한 정보로 딱 있어. 그럼 매칭 빡 되잖아. 고민할 게 없잖아. 근데 봤어. 이게 있었나? 와리가리 왔다 갔다 시간 다 쓰게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쌤. 그리고 선택지 너무 헷갈려요. 이거 두 가지가 얘들 다른 얘기인가 지금? 같은 얘기야. 요구하는 게 머리에 딱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확인한 시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선지 그러니까 헷갈리지. 딱 물어보는 게 머리에 없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오지. 매번 텍스트마다 내가 다르게 접근하는데?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는데? 그 얘기 뭐냐면 뭘 묻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들아, 우리가 할 게 많지 않아, 생각보다. 우리가 기출을 몇 달 동안 공부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요구하는구나, 나한테. 이거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 기출이라는 게 내가 기출을 100세트를 접한다? 근데 100세트를 접했다는 얘기는 요구 조건을 뽑아내려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목적을 잘 생각해봐. 이걸 하나하나 문제를 푸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 우리한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기출들 내가 지금까지 다 이렇게 냈어. 그러니까 너는 올해도 똑같을 거야. 올해 아직 안 나왔지만 똑같이 이걸 관통할 거야. 얘를 봐. 그러니까 머릿속에 화살표가 없으면 내가 그동안 이 문제를 아무리 많이 접하면 뭐해? 앞으로도 많이 접하면 뭐 할 겁니까? 화살표가 안 남아있는데 머릿속에. 요구 조건이 뭔지 모르는데 11월 11일 3일 날 어떻게 할 거야? 시험지 열면 한번 열심히 가볼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1년간 준비하는 건 어떻게 갈지에 대한 행동 강령을 잡아내려고 하는 건데 그걸 남기는 게 앞으로 우리의 113일 동안에 100일 동안에 우리의 유일한 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일단 수능 국어는 생각의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긴 하지만 국어는 더 하잖아. 국어는 진짜 생각이 핵심이잖아. 근데 봐라. 우리가 이제는 좀 생각이라는 걸 쪼갤 때가 됐어. 자, 일단 사고. 이 사고, 생각이라는 게 사실 종류가 두 종류가 있잖아. 그렇지 않아? 일단 첫 번째.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의 습관이나 나의 감각적인 추측으로 머릿속에 정보가 남아있다. 그 정보가 남아있다. 잘 남아있다면 딱 떨어질 때도 있긴 있을 거야. 어쩔 땐 딱 되잖아, 이게. 근데 어쩔 때 안 되지 않아? 이거 어긋나지 않아? 어쩔 땐 안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이야, 이게. 그때그때 다른 이유는 뭐겠어? 틀이 없기 때문이거든. 기준이 머리 없으니까. 내가 고전시가의 기행 가서 읽어낸 패턴이 없으니까 내 머릿속에. 뭘 출제하는지 정확하게 머리에 잡혀있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되지. 감각으로 풀면 얘들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생각도 이것도 생각이 맞아요. 근데 이 생각은 시험장에선 불필요한 생각이야. 왜냐? 쌤, 생각은 깊고 탄탄하고 주관적일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주관적인 생각도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겠지. 시험이 무제한적이라면. 근데 우리에게는 5분 안에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80분 안에 전체 다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에게 이런저런 생각의 자유를 줄 시간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요구하는 사고, 정확하게는 특정한 사고의 과정을 반드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당일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장착해야 되냐면 다양하고 아주 멋있는 생각이 아니야. 해야 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딱 붙이는 게 유일한 목표예요, 우리의. 평가원이 요구하는 사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애매하게 느껴지지. 그게 안 되니까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되지? 왜 복불복의 나를 맞추십니까? 우리의 수능이라는 시험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일단 평가원이 요구하는 조건, 특정한 사고의 과정 분명하게 존재하지. 그래서 1년간 공부를 하는 거야.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근데 이제 공부라고 나면 머리에 남는 게 다 달라요. 그 중요한 정보들이 마찬가지야. 강의마다 이제 중요한 정보들 다 다르게 남을 텐데 그 중요한 정보들, 강의가 어떤 강좌든 관계없지만 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적어도 평가원이 나에게 요구하는 이 내용을 반드시 남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수능을 공부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최상위권들도 다 포함입니다. 일단 쌤이 수업을 하다 보면 쌤은 몇 년간 이걸 했잖니? 그러면은 한 클래스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정말 초상위권이었다가 쌤 저 내내 1등급 나왔는데요. 와 수능 당일에 갑자기 4등급 뜨던데요. 이 친구들 생각보다 여러 명 됩니다. 이래서 사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잖아. 약간 내려온 친구들은 셀 수도 없이 많아.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내려온 친구가 있었다는 얘기야 이거는. 왜 흔들릴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최상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손에 꼽을 정도 학생이에요. 현역으로 서울대 의대를 붙었으니까. 근데 얘들아 보세요. 자, 이 친구의 고민이 뭐였냐면 이 선배의 고민이 뭐였냐면 그럼에도 문학에서 모호하고 명확하지 못했다는 거야. 왜냐? 감으로 풀었으니까. 이 친구가 공부할 때 많은 선배들이 이제 우리 학생을 포함해서 많은 선배들이 내가 텍스트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출을 적게 풀어서가 아니고요. 생각을 내 맘대로 막 해서 그게 아니야. 잘하는데 여전히 뭘 느껴?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야. 뭔가 모호한데? 뭔가 명확하지가 못한데? 왜냐?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준이 없다는 거 본인이 아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기준이 없다는 거 느끼게 되면 기준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베스트야. 기준을 만드시면 됩니다, 결국은. 근데 결국 끝까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 채로 그냥 정말 세월을 나의 노력으로 진짜 나의 뼈를 갈아 넣어서 시간만 소비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그러지 말자고 지금 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일단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나의 노력이 너무나 아깝잖아. 감으로 푸는 경향이 있었다면 그래서 강의를 들은 거예요, 친구가. 근데 강의를 듣고 나니까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됐다. 이 말은 뭐겠어? 논리적 근거라는 얘기는 아, 나한테 이거 요구하는구나. 이걸 딱 봐주면 되겠다. 딱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딱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인 근거는 모호함과 반대되고요. 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그 근거가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돼. 우리가 수능 당일에 해야 되는 거 바로 그거거든. 수필이 나와? 뻔해. 맨날 물어보는 거 뭐야? 필자생아 찾아라. 한 줄 찾아라. 대비 봐라. 필자생아 한 줄을 못 찾으면 일단 문제 절대 못 풉니다. 필자생아 한 줄 찾는 게 근데 어려운가? 어려워? 왜 어려워? 왜 애매해? 왜 모호해? 기준은 없으니까. 정확하게 필자생아 찾는 방법 3개가 머리에 안 잡혀 있으면 뭐가 중요한지 잡을 수 있겠어? 못 잡아요. 어떨 땐 되지. 쉬운 건 돼. 어려운 건 안 돼. 자, 얘들아, 우리 목표 되게 명확해. 우리 100일 동안 여기까지 도달 반드시 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평가원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어디에? 기출안에. 기출을 근데 하나의 기출로 설명할 수 있나? 아니지. 수능은 하나로 절대 말할 수가 없는걸? 수능이라는 건 뭡니까? 그동안은 기출들을 잔뜩 쌓아놓고 보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잖아. 기출, 지문, 텍스트를 접하는 거 그건 만남의 광장이고 일단 기출을 만나지 마세요. 만났다면 얘네들을 관통하는 뭘 찾아라? 정확한 행동 강령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얘를 가지고 모든 지문을 다 뚫어내는 거야. 다 뚫어내는 게 가능해? 그거 불가능하면 기출 공부할 필요 하나도 없어. 가능하지. 그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게 수능이에요. 그래서 수능을 적용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보다 해야 될 것들은 많지 않아 명확합니다. 요구하는 걸 반드시 해내자. 그러면 점수 낼 수 있어. 100일 진짜 짧은 시간 아니야. 요구 조건들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행가사. 올해 6평도 기행가사 아니야? 이사 수능도 기행가사 아닙니까? 뭐가 다르냐 이거야. 텍스트는 다르지. 근데 텍스트가 다를 때 다르게 접근하면 그게 수능이냐고. 안 그래? 자, 물어보는 거 뭡니까? 맨날 물어보는 거. 공간 아니야? 대상 아니야? 이번 6평 뭐 나왔어요? 공간과 대상을 구분해서 구분 못하면 틀리는 거 아닙니까? 공간은 내가 가서 발로 밟는 게 공간이고 대상은 눈으로 보는 게 대상이지. 근데 봐, 선택지를 보면 잔뜩 물어봐. 그러니까 요거 왔다 갔다 하다 시간 다 간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봐. 독해할 때부터 이거 알아 몰라? 이걸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지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냐면 오케이, 공간, 이런 걸 뭐 하고 있다? 오케이, 설명, 서술하고 있구나. 대상, 요거구나. 공간, 요거구나. 대상, 요거구나. 심지어 요것도 유형화할 수 있어. 수능의 평가원의 수필에 기행가사에 요거 들어있으면 이거 뭐예요? 그게 머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정리를 하지. 어? 여기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거 세트로 묶지 못하면 정리 하나도 안 돼, 머릿속에.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많이 왔다 갔다 했네. 좋다고 하는데 일단 디테일은 좀 잡히진 않지만 일단 빨리 문제로 가보자. 와리가리 하면 되겠지. 되겠어? 이게 필요하다, 머릿속에. 왜냐? 내내 반복되거든, 그게. 그걸 어떻게? 독서는 주제별로, 문학은 갈래별로야. 일단 강호시가 예를 들어 강호시가 늘 하는 말 똑같아요. 자연 좋다, 이게 99% 아니야? 자연 좋아. 근데 해석이 왜 안 돼? 해석이 왜 안 될까? 자연이라는 거 어때? 되게 범주가 넓잖아. 강호시가 어떻게 읽어야 돼?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호시가? 방법 필요합니다. 일단 강호시가 같은 경우는 자, 방법 필요해. 공간과 대상 쪼개셔야 돼요. 자연물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 그걸 중심으로 쭉쭉 연결해 나가고 이 뒤쪽에 내용들을 붙여 나가야지만 내가 이 내용을 읽었구나. 볼이 잡히는 거거든. 예를 들어 강호시가의 고전시가 우리가 어디서 고전을 하지?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는 내일 하세. 쌤 해석이 안 됩니다. 답청 what the fuck. 수능인데 진짜 잣됐다.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봐봐라. 앞부분에 답청과 욕기에서 힘을 주는 학생들은 수능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야? 답청? 뭐 풀 밟기? 산책하기?
그런 거 절대 안 물어봐. 욕기, 목욕하기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고 싶으면 주석을 줄 거야. 수능은 내신이 아니거든. 수능에서 중요한 게 뭐야? 하자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자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가 핵심이야, 얘들아. 고전시가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앞에 힘주는 거는 수능이 뭔지 모른다. 여기에 힘주는 사람들은 수능이 뭔지 안다. 중요한 건 뭐다? 태도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얘들아, 어휘를 하나씩 공부하면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고전시가는 진짜 극단적 말하면 아주 긴 가사도 뭐가 중요한지 알잖아요? 진짜 빠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야. 뭐가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묻는 거, 이게 수능이구나를 아셔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 맘대로 감각대로 가게 돼 있어. 그 감각은 최상위권도 흔들립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 하라는 대로 정확하게 하자. 100일 동안 그걸 채우는 시간이고요. 쌤이 그걸 강조해서 채워주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쌤의 강좌가 다 단기간에 끝내는 커리인 이유는 뭐 여기 있는 하나하나 출제 포인트들은 뭐 다 강의에 녹아 있으니까 이걸 지금 보는 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반복된다야.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수능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 친구도 오히려 되게 순수한 친구들이에요. 왜냐? 잘 보여줘. 잘 보여줍니다. 너 이거 봐. 나 맨날 이거 내잖아. 이거 좀 제발 봐줄래? 이거야.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출제자가 요구하는 틀을 행동으로 확립해야지만 뭐야? 생각이 따라붙는 거야. 얘들아, 생각으로 밀고 가시면 안 돼. 왜냐? 생각은 너의 생각과 섞여서 나와. 너의 감각과 너의 직관과 섞여서 나옵니다. 그 생각은 여기저기로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퍼져나가는 생각이라면 어때? 수능이 요구하는 생각이 아닐 수 있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게 사고의 그래프가 어떻게 잡혀야 되냐면, 보통 학생들이 수능을 잘 모르잖아? 그러면 텍스트를 많이 늘리고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 막 이렇게 점점 수능으로 갈수록 내가 뭔가 많은 것들을 알아야지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내가 텍스트를 많이 좀 접하면서 좀 수능에 대해서 좀 알아가자. 이거는 정말 수능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야. 시험 당일에 시험지 열자마자 빡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머릿속에? 하라는 게 정확해야 돼. 시는 이렇게 읽어야 돼. 법집은 이걸 내지. 경제집은 이거야. 이게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그게 있으려면 오히려 공부를 할수록 어때야 돼요? 줄어들어야 됩니다. 공부를 할수록 어디로 수렴이 돼야 돼? 수능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대로 수렴이 돼야 돼요. 생각이 커지면 안 됩니다. 생각이 커지면 그 많은 생각 안에 요구 조건이 있으면 다행이지. 근데 요구 조건이 아마 없을걸? 왜냐면 이 가득한 생각이라는 건 요구 조건이 이거밖에 없거든. 나머진 다 뭐냐면 다 노이즈가 되는 거야, 시험장에서. 내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요구하지 않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 그 생각들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요구하는 대로 바로 가줘야 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일관된 행동 강령이 잡혀야 돼요. 이 행동 강령이 너를 이끌어줄 거야. 고전시가야? 기행가사야? 내가 그렇다면 공간과 대상을 중심으로 쪼개나가야 되겠다. 대상 옆에 뭐가 써있냐면 대상에 대한 묘사가 있구나, 서술이 있구나, 감상이 있구나, 비유가 있구나. 오케이, 정리 끝. 대상이 바뀌었네? 오케이, 다시 한번 묘사가 있구나, 서술이 있구나, 비유가 있구나, 감상이 있구나, 다시 바뀌었네? 요거 빨리빨리 따라붙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선택지는 이걸 그대로 물어보게 됩니다.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 느낌을 받을 때 그게 감각이 잡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알았다, 이제. 수능 이걸 물어보는 거였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볼 때 우리가 진짜 최상위권 학생들, 예를 들어 피지컬로 접하는 것 같은 친구들도 있잖아. 그 피지컬이란 게 뭐겠어? 그 사고가 뭐겠어? 내 맘대로 하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피지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피지컬은 수능이 요구하는 사고가 장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도 이게 보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게. 보이는 게 결과적 다르잖아. 얘들아, N명의 학생들이 지문 읽잖아요. N개의 정보가 머리에 다 다르게 남습니다. 누가 얼마나 수능이 요구하는 생각을 그대로 했는지가 점수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지컬이라는 건 뭐다? 만드시는 겁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은 아주 의도적인 시험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자, 정리하면 빨리 내신식 학습을 탈출해라. 빨리 생각을 넓히는 것에서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요구 조건으로 빠르게 오셔야 돼요. 이거 수렴하는 게 우리의 유일한 목표야. 여기까지 가는 시간 학생들마다 약간 다르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 감각을 반복하면, 이걸 반복해야 돼. 이걸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 오케이? 자, 얘들, 그래서 해마다 작품은 달라요. 근데 요구되는 행동이 달라집니까? 평가원 얘기하잖아. 경향은 바뀌지 않는다. 경향이 뭔데? 요구 조건이야.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공부해야지 머릿속에. 그걸 막 채워야 되는 거야. 그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뭐다? 일관된 행동이다. 행동이다. 행동이 너의 생각을 정확한 길로 이끌어 줄 것이다. 행동하셔야 돼요. 이 행동은 뭡니까? 아주 일관된 행동 정리하셔야 됩니다. 강의에서 다루는 게 다 이건 거야. 일관된 행동. 그래서 쌤의 강좌가 10일 만에 끝내요. 왜 10일 만에 끝나냐? 바로 그 일관된 요구 조건을 집중 공략하거든. 그걸 너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체화시켜주는 강좌가 쌤의 강좌입니다. 그래서 문학강화, 고전 시가, 고전 산문, 현대시, 현대 산문 요구 조건들이 갈래별로 다르거든. 그러니까 모든 갈래를 똑같이 접근한다? 일단은 요구 조건이 뭔지 모르고 있다. 접근하는데 낯설다? 요구 조건이 뭔지 몰라서 그렇다. 읽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요구 조건이 뭔지 몰라서 그렇다. 읽었는데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요구 조건이 머릿속에 없어서 그렇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얘들아 요구대로 가자. 그거 쌤이 강조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10일 완성을 잘 따라오고 있는데 혹여나 또 많은 학생들은 여전히 고민하고 있을 거거든. 여전히 노력이라는 늪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그거 점수로 만들어보자. 쌤이 그거 제대로 잡아줄게. 왜냐면 수능을 분석한 논문만 봐도 다 써있어. 수능은 적용의 시험이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반복돼? 요구 조건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텍스트 바뀌잖아. 일단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시면 점수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가이드는 이제 하나하나의 OT를 또 참고하시면 쌤이 자세하게 어떻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일관된 행동 강령들을 잡아줄 것인가를 쌤이 강조해서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하니까 자,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또 강의에서 좀 달려보도록 하고 실제로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정확하고 일관된 태도 쭉쭉 읽어나간다. 취약했던 영역이 바로 효자 영역 됐다. 이게 정말 IQ가 올라가서 그런가? 막 정말 막 짧은 시간 동안 깊이가 막 생겨 10일 만에? 그게 아니야.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버린 겁니다. 이 친구들은. 그러면 점수가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감으로 풀던 것들을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풀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대다수 학생들은 같은 얘기를 다 합니다. 강의 듣고 점수로 바로 직결된다. 왜냐? 쌤이 바로 매칭 시켜줄 거거든. 바로 물어본 요구 조건대로 생각하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그 기준을 아주 명시적으로 제대로 줄 거거든. 그리고 점수가 바뀌어. 그래서 자 약점이었고 단기간에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다 뭐냐면 갈래별 행동 강령이 확실했었다. 그 확실한 행동 강령은 수능이 요구하는 것과 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요거를 쌤이 강조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줄게요. 일관된 행동이 너의 생각을 이끌 거야. 어디로? 정답으로.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 동안 100일 남았습니다. 이제 이 10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충분히 10일 만에 끝내는 거고요. 10일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 아닙니다. 긴 시간 아닌데 이걸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보이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야. 쌤이 이 부분들을 강조해서 확실하게 잡아줄 테니까 우리 노력하는 만큼 쌤도 수험생 아니었니? 진짜 노력을 다들 많이 합니다. 노력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노력을 우리 많이 해서 그 노력을 점수로 바꿔보자. 진짜 노력하는 것들, 수능이 원하는 것들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렴하는 사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 딱 평가온라이제이션.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거든. 남은 시간 짧지 않아요, 결코. 좀만 더 최선을 다해보고 쌤과는 또 강의에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자.